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가 첫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주요한 정보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죠. 요즘은 부모님 세대는 이제 이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성장률이 10%대, 6%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잡고 또 이 봉급으로 내 집 마련인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가 수월했는데, 요새는 저성장 시대죠.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이지만 또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 또 화두를 안고 가려는 30대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20대에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빴다면 30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과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첫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죠. 30대가 첫 집을 마련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 도움이 되는 팁들을 모두 포함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사진은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서 가장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집입니다. 입주하실 적에 기본의 인테리어를 싹 뜯어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아주 잘 해놓으신 그런 거실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매매가는 12억 5천입니다. 12억 5천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목표로 삼는 일이죠.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택 구매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예산과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액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지요.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담보대출이죠. LTV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LTV는 집값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죠.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매매가의 한 70% 정도 받습니다. 또 1주택자이면 매매가의 60%, 적용하게 되면 금리는 당사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집을 살 때 발생하는 또 취득세 같은 것도 있죠. 같은 세금도 알아서 모든 전체 금액이 부동산 매매가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취득세, 그 다음에 또 중개수수료를 미리 알아서 금액에 그걸 맞춰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정보 정책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집을 사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 수가 있죠. 이 보시는 사진이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34평은 기본 옵션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 사진은 이 인테리어를 잘 하신 그런 부분이고, 이건 옵션 그대로인데 이거는 매매가가 현재 11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직장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이나 가족 계획을 염두에 두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꿈꾸기 때문이죠. 또 다른 주요 대상은 임대료 부담이 큰 분들이죠. 매달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지불하느니 자산으로 남는 집을 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대들은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안정과 그 심리적인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는 원하는 지역에 청약으로 당첨이 되는 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현금이 계약금 10% 들어가고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2회부터 7회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금 30%는 입주자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또 전세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사실 베스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원하는 지역에 일반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노려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주택을 전세에 끼고 갭으로 투자해 놓는 게 주거사다리라고 그러죠. 이 주거사다리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조합원이 되면 원하는 평수에 신청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면서 또 취득세도 또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 다음으로 그래서 보내드릴 수가 있죠. 또 요즘은 또 임잡러라 불리는 여러 직업을 동시에 유지해서 재정을 분산한 사람들도 첫집 마련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개별적인 수입원이 여러 가지 대출 심사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이 사진이
또 아까 마찬가지로 참 이게 창문도 넓게 이렇게 넓혀서 정말 그 이 공간을 이게 지향합니다. 진짜 에어컨 뭐 옵션도 좋은 이 현대 인테리어는 누구에게나 진짜 프리미엄 주고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죠. 역시 12억 5천만 원입니다. 또 주택 구매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분석인데요. 이 매우 중요하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국토교통부의 통보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자산 규제 정책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LTV 비율의 변화나 대출 금리 인상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투자 순위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 곳을 둘러보셔야 합니다. 뭐 같은 경기도라도 과천이라든가 또 이 연천 같은 게 이게 대비해보면, 과천은 아파트 평당 가격 5천만 원대 형성했지만 연천은 500만 원대를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과천에 이어서 또 이 성남시는 뭐 구가 뭐 어느 구가 됐든 수정구가 됐든 뭐 분당구가 됐든 따지지 말고 들어가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도 내년이면 인구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들어가시면 아마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추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추천드리면은, 평택은 일자리 증가와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죠. 아파트 가격이 아직까지 2천만 원대를 밑돌기 때문에 또 인구가 늘어나죠. 일자리 늘어나죠. 그렇다면 2천만 원대를 또 상회해서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특정 지역의 주택 공급 상황이나 뭐 인프라 개발 계획 등을 확인할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입의 25평형입니다. 잘 세놓으셨죠? 25평도 아주 좋은 이 장단점이 많습니다. 자, 첫 집 마련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양면의 동급이죠. 동전의 양다리 칼이라고도 하는데, 자, 장점부터 살펴보면 가장 큰 장점은 자산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세에 있어봐야 전세죠. 하지만 이 자산으로서의 집은 사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죠. 집을 소유하면 정기적으로 안정된 자산이 되며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게 되면 나만의 공간에서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되는데, 집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취득세라든가 공과금대 같은 건 준비가 필요하죠. 또 다른 단점은 대출 부담이죠. 내가 이거를 진짜 10억씩 덜컥 주고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출을 안고 살다 보니까 월별로 상하하는 금액이 상당할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뭐 허리띠를 졸라맨 되면 그 이상의 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 불확실하죠. 언제나 존재하고 또 시기의 불운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긴 세를 지켜보니까 부동산은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언젠가는 항상 무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23평형입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의 23평은 내부도 아주 짜임새게 잘 내놨습니다. 자, 첫 집 마련이면 몇 가지 실생활 팁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모든 재정적 요소를 고려해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셔야죠.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택 구매 시기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주위에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넷째, 지역도 중요하죠. 같은 서울에도 뭐 상급지가 있고 또 중급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 때는 내가 선뜻 살 수가 있지만 팔 때 안 팔리게 되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유지보수 비용 같은
같은 추가 비용이 또 고려가 됩니다. 이것도 25평형 지금 주방 모습을 보셨고요. 자, 이제 보면 자주 묻는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집 마련과 이게 관련된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집을 사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예산 설정과 재정 상태 점검입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와 상환 기간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흑세권이나 역세권, 숲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 구매 후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라든가 유지보수 계획에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죠. 들어가면서 또 그냥 들어가면 짐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인테리어가 쉽지가 않죠. 자,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부동산 매매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노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부동산 매물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집을 사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죠.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상세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취득세 할 때 다세대 주택이냐 아니냐를 볼 때 되는 거고, 또 나이가 30대가 안 되었다면 또 4대 보험에 적용되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든가 원청 진수 영수증, 또 세대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집을 마련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다양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택 구매 시 필수적인 개념부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최신 정보와 분석, 전방점을 비교해보고 실질적인 팁과 조언,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쉽지 않지만 이를 잘 준비하면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30대 여러분들에게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사에게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저 오성부동산은 신정 루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20년 동안 재개발 실무를 몸으로 익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